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라는 책입니다. 야마다 히로미, 하마다 마유미 지음, 황세정 옮김, 세계의 소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현실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계획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미래일기 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침에 3분 동안 쓰는 미래 일기로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직 따라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래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 5억 원과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인 저자가 이혼 후에 무직 상태로 7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시류에 빠진 저자에게 어린 아들이 선물해준 노트와 볼펜으로 미래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를 얻게 되어 빚 5억 원도 갚게 되었습니다. 미래 일기 쓰기로 인해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생각과 이미지가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생각과 이미지로 서서히 바뀌게 되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를 통해 생각이 현실로 바뀌는 것은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일기를 적다 보니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과 다른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믿게 되었고, 그런 점이 새로운 상식이 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요령을 터득한 저자는 일기를 쓰지 않아도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를 미리 일기에 적어보는 과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슬픔과 분노, 의심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행복과 감사 같은 긍정적 감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자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 생각마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일일이 적어가며 확인한 기록은 언제 어디서 길을 잃어도 빛이 비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돕는 저자만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원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그 빛을 알아차렸더라면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로 저자의 곁에서 마음속에서 늘 빛나던 태양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자에게 처음으로 비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에 의지해가며 출구를 발견하기까지 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저자의 곁을 지켜준 존재는 바로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를 꾸준히 적었던 저자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저자는 일기를 통해 소중한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삶의 본질이자 행운의 원천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쓰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효과를 본 저자가 일주일만으로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으므로 한 주마다 주제를 정해 7주, 즉 49일 동안 꾸준히 따라 쓸 수 있게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효과를 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지급해야 하는 27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하던 중이었는데 일기에 자금 융통이 원활해졌다라고 적었더니 어느 틈엔가 계좌에 37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틀 정도 쓰다 그만두었지만 1년 반 뒤에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고 지금은 두 번째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에 복권에 당첨되었다라고만 적었는데 한 달 뒤에 정말 1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금액도 적어 놓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기에 좋아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쓴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8일째인 오늘 지난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소소한 일이지만 대략 80%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물품들이 모두 팔렸고 방을 정리하던 중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지갑도 찾았습니다. 또 힘든 일이 생겨도 일기를 쓰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기에 여윳돈이 생겼다라고 적었더니 진짜로 10만 원짜리 프리미엄 식사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넷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온라인에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주에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출연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원한다고 썼더니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40대 여성인 B씨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새 차와 새 가구를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던 때에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적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5천만 원이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한 B씨는 흥분된 상태에서 이 기쁨을 전하고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10월 16일 이사를 앞두고 새로운 가구와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해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를 작성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정말 현금 5천만 원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주머니에 진짜 지폐처럼 생긴 메모지와 1만 원을 겹쳐 넣어 마치 주머니에 지폐 다발이 든 것처럼 만들어서 집에 실제로 걸어두고 보면서 머릿속으로 일기에 쓴 대로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다음날 일기에는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 조목조목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금 5천만 원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쓴 지 사흘 뒤에 실제로 10년에 걸쳐 돌아올 줄 알았던 아니 돌아올 기미조차 없던 5천만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B씨는 아침에 일기를 쓰고 나자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기쁘고 설레어서 그날 하루 동안 싱글벙글 웃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B씨는 아마 그런 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B씨는 메일에 적은 것처럼 메모지를 지폐 다발처럼 만들어서 실제로 돈이 있는 상태를 즐겁게 상상하면서 웃을 수 있게 궁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퍼뜩 떠올린 금액이 5천만 원이었던 것은 아마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돈을 돌려받으면 새 차나 가구를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던 감정이 갑자기 떠오른 것 같습니다. B씨의 말처럼 지금까지는 돌아올 기미가 없어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에 정말 현금 5천만 원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자 그 돈을 다시 돌아올 돈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상대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 일기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는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적는 일기이므로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아침에 미리 적는 것입니다. 일기 작성법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이 책에 실린 미래 일기 실천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날짜를 적는다. 2. 회색으로 흐릿하게 인쇄된 문장 위에 정성을 담아 따라 쓴다. 3. 이번 주의 주제와 관련해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과거형으로 적는다. 그리고 메모란에 일기를 1주에서 2주 동안 쓴 다음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점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10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3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기를 매일 꾸준히 적지 않고 하루에 여러 장씩 몰아서 적으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미래를 위해 아침마다 딱 3분만 시간을 할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순서대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호흡을 하고 문장을 정성껏 따라 쓴다. 4. 각 주의 주제에 관해 짧은 과거형 문장으로 쓴다. 5. 문장의 마지막에 소원이 이루어진 감정을 표현한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고마워, 해냈어, 정말 다행이다 같은 감사와 기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드시 붙이면 소원이 실현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6.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따라 쓰기만 해도 좋습니다. 7. 매일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8. 일기에 적은 내용을 매일 다시 읽지 않습니다. 9. 마음에 드는 펜으로 작성합니다. 10. 이루어진 일만 공유합니다. 어쩐지 요즘 운이 좋다.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자연스레 변화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오늘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자 같은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요즘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어 라는 식으로 그러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입니다. 팀 페리스 지음, 박선영, 정지원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가지 성공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성공 비밀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더 대담한 도전을 즐기고 더 생산적인 인물로 바뀌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하고요.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타이탄들은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 높여 강조합니다. 이 시간이 그 후의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모두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먼저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2. 명상하라.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이 시간에 하는 5에서 10회의 동작 반복은 운동이 아닙니다. 상태 준비와 잠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단 30초만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란했던 정신도 가라앉습니다. 4. 차를 마셔라.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십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아침 일기를 써라.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달라지고요.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이 권유하는 처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집중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됩니다.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씩 조각조각을 모아 120분에서 180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2시간에서 3시간을 확보하면 빠른 속도로 다시 성과를 내는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타이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또한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도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라고요.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의문입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걸까? 나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일까? 이건 모두 의문입니다. 의문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시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합니다. 토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넬슨 만델라에게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가 답했습니다. 난 견뎌낸 게 아니라오.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만델라는 토니의 의문을 훌륭한 질문으로 바꿔놓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꿉니다. 위대한 사람을 통해 의문을 질문으로 바꿨다면, 즉, 부정적인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가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면, 이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차례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노력이 곧 우리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거창할 건 없습니다. 토니가 제시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무거웠던 문제들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긍정적 활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첫째는 호흡하며 걷기입니다. 3분 동안 걸으면서 코로 4번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입을 통해 짧게 4번 내뱉는 호흡 주기를 반복합니다. 이는 내 안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깨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째, 3가지 사실에 감사하기입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 구름의 그림자처럼 작고 부드럽고 단순한 것을 골라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 감사의 마음이 영혼을 가득 채우게 이끕니다. 그러면 점점 내 안의 어떤 큰 힘이 내 몸과 마음, 감정, 대인관계, 금전 문제 등등 모든 일을 치유해 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봅니다. 셋째, 내가 꼭 해내리라고 결심한 일 3가지 또는 성공을 위한 3가지 꿈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방법에 각각 3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10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하는데 10시간을 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됩니다. 이 말에는 가슴에 와닿는 단순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강해지겠다는 결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음 결정부터 곧바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디저트를 거부하기가 힘들다면 강해지면 됩니다. 그 결정부터 시작해 강해지면 됩니다. 숨이 차다면 그래도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면 됩니다. 시작점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면 3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과 3달 전만 해도 멋지고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우울과 비관 모두에 젖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는 병을 갖는 건 이에 대한 매우 지혜로운 처방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 병 속의 종이를 꺼내 읽으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병에 멋진 일들이 점점 쌓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사뭇 달라집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각화입니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현명한 해결책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이름의 병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병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넣을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자는 이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둡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때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잘 해냈잖아. 힘내라 팀.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금방 지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순환을 끊는 지혜는 작은 성공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와 커다란 별 또는 느낌표가 붙어 있는 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항상 진지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이 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참여시켜도 좋습니다. 매일 병에 한 가지씩 적어서 넣으면 됩니다. 정 기록에 넣을 만한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라고 써도 좋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멋진 하루였을 테니 말입니다. 하루하루 작고 소박한 멋진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정립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켜 줄 자신만의 지혜로운 도구들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